컵이 3개였다. 식탁 위에는 늘 2개만 있어야 했다. 아침마다 나와 남편 똑같은 머그잔 2개. 그런데 오늘 아침 설거지통 한쪽에 낯선 컵이 들어 있었다. 분홍색 꽃무늬, 내 취향도 남편 취향도 아닌. 물방울이 맺힌 손잡이를 만지는 순간 손끝에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그 작은 온도가 내 마음까지 흔들었다. 오늘 일찍 들어와? 나는 씻은 손을 행주로 닦으며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구두끈을 묶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마 늦어. 회식 있다고 했잖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띠링 732. 오늘 7시에 보자. 메신저 알림 발신인은 내 여자 사람 친구 소연. 소연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결혼하고도 연락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친구. 힘들 때면 불쑥 찾아와 같이 맥주를 마셨다. 남편도 그녀와 스스럼 없이 대했다. 나는 그걸 고마워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올 때 소연은 내가 없는 시간에 남편과 더 자주 마주쳤다. 너 남편 되게 편해 보여. 응, 뭐 그런가. 그때는 웃고 넘겼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가시가 남았다. 어젯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코끝에 낯선 향이 스쳤다. 라일락 계열의 진한 향수 냄새. 나는 그런 걸 쓰지 않았다. 남편도 아니었다. 신발장에는 낯선 하이힐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 남은 먼지 자국은 확실히 여자 신발이었다. 소연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여자였을까? 거실 불빛은 어제 따라 희미했다. 전구가 깜빡이는 사이 소파 위에는 얇은 담요가 구겨져 있었다. 남편이 잠시 누웠던 걸까, 누군가 함께 있었던 걸까. 담요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닌 화장품 냄새가 났다. 나는 담요 끝자락을 조심스레 만졌다. 촉감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겨울 바람이 훅 들어와 어깨를 움츠리게 했다. 찬 공기 속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컵 하나, 메시지 한 줄, 향수 냄새. 모두 사소한 흔적이었지만 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귀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다. 소연,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나는 메신저에 짧게 답장을 썼다. 곧바로 답이 왔다. 괜찮아. 그럼 내 남편이랑 잠깐 얘기해도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혀 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지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지난달 주말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날.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봉투. 안에는 여성용 립스틱이 들어있었다. 회사 선배가 준 거야. 행사에서. 남편의 해명은 짧았다. 그때는 믿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부부와 소연이 함께 찍은 사진. 작년 여름 해운대 여행 때였다. 그때도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의 시선은 소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뒤늦게 그 눈빛을 읽었다. 사진 프레임 뒷면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도 즐거웠다. 다음에도 같이. 글씨체는 소연의 것이었다. 몸이 굳어버렸다. 손끝이 떨려 사진 프레임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숨을 내쉬었지만 공기가 목을 막았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815. 소연의 메시지였다. 7시,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복도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다. 계단 손잡이를 잡자 금속이 싸늘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1층 우편함 앞에서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일찍 나오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네, 일이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앞엔 경비 아저씨가 신문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따뜻한 옷 입고 다니세요. 오늘 바람 찹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평범했지만 마음이 시려왔다. 일상의 말이 낯설게 다가왔다. 단지 앞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미끄럼틀을 타며 외치는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나는 그 소리에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달랐을까? 그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나는 단지 앞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 알바생이 반갑게 말했다. 아메리카노 3잔 맞으시죠? 순간 멈칫했다. 3잔이요? 어제 저녁에도 3잔 주문하셔서요. 같은 분이셨는데. 알바생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랬었죠. 컵 3개의 비밀이 또렷해졌다. 나는 종이컵을 손에 쥔 채 밖으로 나왔다. 종이컵 표면은 따뜻했지만 속은 얼어붙는 듯 차가웠다. 바람이 불어오자 커피 향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향기는 달콤했지만 마음은 쓴맛뿐이었다. 그 순간 회사 동료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회의 9시까지 오실 수 있죠?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가고 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은 폭풍 같았다. 마트 앞을 지나치는데 계산원과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 오늘은 장 안 보세요?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계산원의 친근한 인사가 괜히 무겁게 다가왔다. 평범한 하루가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저녁 7시 뭔가 벌어진다. 알람 소리가 6번이나 울린 뒤에야 눈을 떴다. 640, 평소보다 20분 늦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택배 도착 안내, 카드 결제 내역, 엄마 단톡방 메시지, 그리고 소연의 짧은 이모티콘 하나. 그 웃는 얼굴이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포트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었지만 속은 휑했다. 달걀 2개, 남은 김치 반통, 유통기한 지난 우유. 늘 똑같았다. 나는 커피잔에 물을 따르고 식탁에 앉아 잠시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다. 655.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구두 자국만 현관 앞에 얇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이 마치 고의적으로 발자국을 숨긴 듯 느껴졌다. 나는 남편이 남긴 머그잔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왜 항상 내가 뒤치다꺼리일까? 물소리가 허무하게 싱크대 벽을 두드렸다.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을 하는데 파운데이션 케이스가 거의 비어 있었다. 퍼프를 꾹 눌렀지만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푸석했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보였다. 730 집을 나섰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아줌마와 마주쳤다. 어제 늦게까지 불 켜져 있던데 야근하셨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뭐 그런 셈이죠. 아줌마는 내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까지 지하철 2정거장. 750 출근길은 늘 똑같았다. 헤드폰을 꼈지만 음악은 들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잡담, 휴대폰 알람, 아이 울음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다. 그런데 광고판 한쪽에 붙은 향수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맡았던 그 향과 똑같았다. 목구멍이 메말랐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830. 컴퓨터 전원을 켜자마자 메신저 알림이 쏟아졌다. 보고서 수정본 10시까지. 회의실 예약 다시 확인. 출장비 정산 영수증 누락. 나는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머리는 멍했다. 눈앞의 숫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프린터가 갑자기 멈췄다. 용지가 걸렸다는 경고음이 삑삑 울렸다. 나는 조심스레 덮개를 열고 종이를 꺼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진하게 남았다. 손끝에는 종이 먼지가 붙어 까끌거렸다. 작은 문제 하나조차 크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와도 식욕이 없었다. 구내식당에서 국밥을 받아들고도 숟가락이 잘 가지 않았다. 국물에서 기름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는데 어쩐지 입안이 쓰기만 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말끝이 떨려 나 자신도 들켰을까 두려웠다. 오후 3시 커피를 사러 1층 카페에 내려갔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웃기다니까. 오늘도 또 봤어. 나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 남편일까?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다시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커서만 깜빡거렸다. 5분마다 시계를 보았다. 1510, 1520, 1530.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느리게 갔다.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만 반복됐다. 컵 3개, 향수 냄새, 메시지 한 줄, 그리고 소연의 웃음소리.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아침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1840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오늘 7시에 보자. 보낸 이는 또 소연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오늘 바람 세지. 내 손이 시려서 죽겠네. 나는 잠시 손등을 내밀어 바람을 느꼈다. 정말 차가웠다. 그러게요, 장갑 꼭 끼셔야겠어요. 그 짧은 대화가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왠지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1920. 거실은 어둑했다. 불을 켜자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씻어둔 머그잔 2개와
여전히 설거지통 구석에 남은 꽃무늬 컵이 있었다. 나는 그 컵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다. 차갑고 낯선 감각이 다시 스며들었다.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다. 스프 냄새가 코끝에 강하게 맴돌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멍하니 TV를 보았다. 뉴스 앵커가 말하는 숫자만 귀에 들어왔다. 부동산 거래량 7개월 연속 하락. 주가지수 2300선 붕괴. 숫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밤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자 한 통 없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혼자 컵 3개, 라면 1개, 웃음 제로. 글씨체가 점점 삐뚤어졌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 같았다. 11시 15분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퍼졌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의 표정도 읽지 않았다. 그저 시계만 바라봤다. 2316. 숫자와 분침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침 8시 출근길에 올랐다. 지하철 안은 북적였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빗물처럼 흩어졌다. 이번 달 보너스가 줄었다더라. 애 학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이야. 나는 무심히 그 대화를 흘려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숫자가 떠올랐다. 꽃무늬 컵, 립스틱, 향수. 그 조각들이 여전히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HR팀에서 돌린 웰컴 키트였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작은 선물이에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안에는 텀블러, 쿠폰, 손소독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무심히 텀블러를 들어 올렸다. 은색 광택, 깨끗한 포장.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 집에서 본 꽃무늬 컵이 떠올랐다. 나에겐 새 것이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새로운 것이 있는 듯 했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910. 동료들은 웃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제 야구 봤어? 7회 말에 홈런 장난 아니더라.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회식 크게 한대.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켰다. 그들의 활기와 내 고요가 선명하게 대비됐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눈을 가리며 잠시 멈췄다. 그 순간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점심 어때? 내 남편도 온다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있든 없든 둘은 이미 약속을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다른 동료들과 식당에 갔다. 콩나물 국밥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이 잘 가지 않았다. 옆자리 후배가 물었다. 선배,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나는 억지로 대답했다. 그냥 잠이 부족해서 그래.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부장님이 점심값 다 내신대. 그들의 환호는 나와 너무 달랐다. 같은 식당, 같은 시간인데도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오후 2시 택배가 도착했다. 박스를 열자 향수 시향지가 들어있었다. 포장을 뜯는 순간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번졌다. 어젯밤 거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집안의 낯선 그림자를 확신으로 바꿨다. 오후 4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찬물을 손에 받아 세수를 했다.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바닥에 차가운 물이 남았지만 열은 가시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모르는 사람 같았다. 퇴근 무렵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카페로 향했다. 오늘 신메뉴 나온대, 딸기 라떼.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나는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가 되는 순간 귀에 남은 건 그들의 웃음뿐이었다.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인데도 나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다. 지하철역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세게 불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충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계산대 직원이 미소 지었다. 오늘은 컵라면 하나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원이 친절히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지만 그 따뜻한 말조차 내겐 공허했다. 옆에서 한 학생이 친구와 크게 웃으며 음료를 집어들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온도의 세계였다. 집 앞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메웠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행복한 풍경 같았지만 내 가슴은 오히려 더 쓸쓸해졌다. 같은 단지, 같은 시간, 다른 공기. 그 대조가 날 짓눌렀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없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꽃무늬 컵이 놓여 있었다. 나는 컵을 씻어 싱크대에 두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꺼내 쓰는 것 같았다. 나만 치우고 나만 원위치로 돌려놓는 살. 그것이 내 일상이었다. 창밖을 보니 옆동 아파트에서 불빛이 환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창문 틈으로 흘러나왔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밤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우리 집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다. 같은 단지, 같은 시간, 다른 풍경. 그 대조가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회사 사람이 생일이라 잠깐 들렀어. 그의 말은 짧았다. 나는 웃지도 묻지도 않았다. 대신 그 상자를 부엌에 올려두었다. 뚜껑을 열자 초콜릿 냄새가 진하게 번졌다. 하지만 케이크 위에는 이미 촛불이 꺼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우리 집에선 켜지지 않은 불빛. 누군가의 자리에서 이미 다 쓰고 남은 조각. 남편은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다. 달콤해야 할 맛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졌다. 포크 끝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 순간 휴대폰에 또 알림이 떴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엔 더 오래 보자. 보낸 이는 소연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모든 게 겹쳐졌다. 꽃무늬 컵, 향수 냄새, 사진 속 눈빛, 그리고 케이크 상자. 나만 방치된 자리, 나만 남겨진 웃음 없는 집. 그 모든 증거가 같은 공간 안에서 대조처럼 번졌다. 그리고 그날 밤, 현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 뒤꿈치를 탁탁 굴리는 익숙한 습관.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가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710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커튼을 젖히자 희끄무레한 빛이 방 안을 덮었다. 바람이 스며들어 팔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곧장 거실로 나왔다. 싱크대 한쪽 또다시 꽃무늬 컵이 놓여 있었다. 전날 분명 씻어두었는데 누군가 새벽에 꺼내 쓴 흔적이었다. 손잡이를 잡자 미세하게 따뜻했다. 누가 언제?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800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다. 등기 우편이 한 통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 카드사. 봉투를 뜯자 낯선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7월 22일 2143 와인바 2인 코스 49만 8천 원. 내 카드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회사 야근 중이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영수증 끝에는 또박또박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내 글씨가 아니었다. 우편함을 정리하던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건넸다. 오늘도 출근 일찍 하시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나는 봉투를 급히 접어넣으며 억지로 웃었다. 그러게요, 바람이 차네요. 그의 친근한 목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내 귓가에는 영수증 숫자만 울렸다. 49만 8천 원. 그 금액이 내 마음을 내려찍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머리가 멍했다. 920 회의에 들어갔으나 동료들의 말소리는 잡음처럼 흘러갔다. 노트북 화면에는 카드 내역이 떠올라 자꾸 겹쳐졌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띠링 소연의 메시지였다. 어제 좋았지? 다음엔 더 멀리 가자. 그 한 줄이 문서와 포개졌다. 모든 게 이어졌다. 와인, 서명, 소연. 분노가 눈앞을 뒤덮었다. 점심시간 일부러 동료들과 멀찍이 앉았다. 콩나물 국밥을 떠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혀끝에 국물 맛이 닿지 않았다. 대신 어젯밤의 냄새가 되살아났다. 향수와 술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으로 엮였다. 소연과 남편 둘만의 자리. 나는 식판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배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선배 어디 가세요? 나는 짧게 답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오후 2시 회사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햇빛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얼굴을 스쳤다. 뜨겁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부시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큰 글씨로 적었다. 오늘 이후 확인한다. 기록 남긴다. 그리고 줄을 하나 더 그었다. 감정은 뒤에, 절차가 먼저. 퇴근길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탔다. 1750 창문 밖 노을이 붉게 번졌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스쳤다. 그 풍경이 잠시 마음을 흔들었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다. 버스 기사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손등이 서늘해졌다. 나는 손가방에서 등기우편 봉투를 꺼냈다.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손바닥을 긁었다.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증거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집에 도착하니 1905. 현관 앞에는 또 다른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해송 인쇄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뜯어보니 명함 꾸러미였다. 수취인은 내 남편.
명함 뒷면에는 낯선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새로운 시작, 함께 가는 길. 내 이름은 없었다. 대신 소연의 이니셜이 있었다. 잉크 냄새가 은근히 코를 찔렀다. 나는 손에 쥔 명함을 꾸깃꾸깃 접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명함 모서리가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종이의 얇은 날이 살을 스쳤다. 피가 맺히진 않았지만 그 따끔함이 정신을 깨웠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집 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다. 나는 장부를 꺼내 날짜를 적었다. 7월 22일 와인바 결제, 소연 메시지 확인, 명함 배송. 숫자와 절차가 내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흔적은 거짓말을 못한다. 밤 9시가 가까워질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늦어. 회식 길어질 듯.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를 켰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속일 수 없는 건 기록입니다. 남는 건 결국 흔적이죠. 그 말이 내 귀에 깊숙이 꽂혔다. 나는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메모지에 다시 한 줄을 적었다. 내일 직접 묻는다. 글씨체는 굳세게 눌려 종이에 깊이 파고들었다. 펜심이 종이 뒤까지 비칠 정도였다. 손끝에는 미세한 진동이 남았다. 심장이 그 진동에 맞춰 박동했다. 시계를 보니 2127. 분침이 10일을 넘어가는 순간 방 안의 정적이 더 크게 울렸다.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가 한 칸 한 칸 박자를 찍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심호흡을 했다. 숨이 들어올 땐 분노, 나갈 땐 결심. 가슴속이 차갑게 정리됐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 뒤꿈치를 탁탁 굴리는 소리. 나는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곧 결심의 시작이 될 터였다. 아침 8시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자 지지직 소리가 터졌다. 잠깐의 정적 뒤 낮은 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절차는 당신을 지킵니다. 광고 멘트에 불과했지만 내 귀에는 위로처럼 다가왔다. 손끝에 남은 차가운 금속 감각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외투를 걸치고 무겁게 현관을 나섰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건 902. 자동 기계에서 번호표가 뽑혀 나왔다. 109번.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등받이가 삐걱 소리를 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낮게 섞여 들렸다.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불평했다. 이런 건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괜히 사람들 줄 세우네.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서류 봉투를 열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카드사 내역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7월 22일 와인바 49만 8천 원. 그 금액이 내 눈을 쑤셨다. 109번 나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다. 창구 안쪽에서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손짓했다. 셔츠 소매를 정리한 그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영진 씨 맞으시죠? 전에 오신 적 있으시죠? 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시네요. 저는 주민센터도 겸임하는 강태호 주무관입니다.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어깨가 내려앉았다. 강태호는 서류를 넘겨받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런 건 기록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은 나중 문제예요.
나는 카드 내역, 영수증, 구겨진 명함 조각까지 꺼내 보였다. 그는 꼼꼼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피랍이 굉장히 강합니다. 습관적 특징일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내 속을 찌르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됐다. 10시 40분 구청 문을 나서니 바람이 뺨을 파고들었다. 얼굴이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정리되는 듯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휴대폰 알람을 새로 설정했다. 1300 법률 상담소, 1520 카드사 민원, 1840강 주무관 재확인. 숫자가 오늘의 지도를 그려주었다. 점심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연의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얘기 좀 하고 싶어. 나는 손가락으로 대답창을 눌렀다가 곧 스크린샷을 찍었다. 폴더 이름은 증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집중이었다. 13시 상담소. 좁은 방 안은 종이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안경을 낀 상담원 여성이 말했다. 남편 명의의 부정 사용 의심건이라면 카드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7일 내 발송, 등본 2부, 인감 증명 첨부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내용 증명 7일 내 발송, 등본 2부, 인감 필요. 적는 손길이 힘을 얻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정리된 기록이 있으면 상대가 어떤 반론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1520 카드사 민원실. 대기번호 37번. 창구 직원은 내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위임장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인데 서명이 위임장처럼 보입니다. 나는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다. 제 글씨체가 아닙니다. 피랍도 전혀 다릅니다. 직원은 눈썹을 모으며 대답했다. 조사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최근엔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하죠.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컴퓨터 키보드가 딸깍거렸다. 숫자와 절차가 내 눈앞에서 한 줄씩 입력되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강풍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코끝이 얼얼했다. 나는 휴대폰에 강 주무관의 번호를 저장하며 중얼거렸다. 우구는 기록과 절차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울렸다. 18시 40분 다시 구청. 민원실 불빛이 노랗게 바뀌어 있었다. 강태호는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증거가 있으면 길은 생깁니다. 두려워도 괜찮아요.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제가 중간에 흔들리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끊었다. 그럴 땐 다시 오시면 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마음 깊숙이 뜨거운 기운이 번졌다.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내일은 조금 더 긴 싸움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에게는 약속처럼 들렸다. 귀가길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다. 내 발자국이 그 위를 또박또박 밟았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다시 내 편이 되는 순간이었다. 주머니 속 명함 조각이 여전히 까슬거렸지만 이번엔 날카롭지 않았다.
그건 곧 증거가 될 테니까. 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숫자와 절차 그리고 증거. 이제는 내가 지킨다. 현관 앞에 멈춰 서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은 묻지 않는다. 내일은 증명한다. 문고리를 잡자 안쪽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그 정적이 내일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 집안은 유난히 적막했다. 라디오의 불빛은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와 영수증, 구겨진 명함 조각을 차례대로 펼쳐두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차가운 온도 속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기묘한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오며 가방을 툭 던졌다.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무겁냐? 그의 어깨에는 술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가리켰다. 이거 설명해. 그는 시선을 잠시 멈추더니 무심히 웃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장부 착오겠지. 나는 첫 번째 증거를 꺼냈다. 7월 22일 와인바. 49만 8천 원. 내 카드야. 난 그날 회사에 있었다. 서류 위 붉은 도장이 빛을 반사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말했다. 아, 그거? 회사 동료 모임이었어.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야. 나는 곧장 두 번째 증거를 내밀었다. 이 영수증, 내 서명이 아니야. 필압이 다르지. 강태호 주무관도 확인했어. 그는 한숨을 쉬며 웃음을 지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작은 차이 가지고 사람 잡는 거 아냐? 나는 세 번째 증거를 올려놓았다. 해송 인쇄소에서 온 명함. 뒷면엔 소연의 이니셜이 찍혀 있어. 내 이름은 없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반박을 내놓았다. 소연이랑은 그냥 오래된 친구야. 명함 제작을 부탁받았을 뿐이야. 당신이 알다시피 사람 부탁 거절 잘 못하잖아.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장부를 펼쳤다. 7월 22일 와인바 결제, 소연 메시지, 명함 배송. 나는 조용히 은조렸다. 숫자, 시간, 절차. 다 같은 날, 같은 맥락.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세상에 그런 일 흔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소연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얘기 좀 하고 싶어. 그 문장이 화면에 파랗게 빛났다. 이게 우연이야? 그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건 그냥 가벼운 농담일 뿐이야. 깊은 의미 없어. 순간 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농담으로 49만 8천 원을 긁고 농담으로 명함을 만들고 농담으로 새벽에 내 컵을 썼단 말이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식탁 위에 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시간을 끌려 했다. 그는 억지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 좀 지키자. 이웃들이 알게 되면 어쩔 거야?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체면은? 당신, 우리 집안이 어떤 눈으로 보일지 몰라.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체면? 10년 동안 내가 참은 건
그 체면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알아. 체면이 아니라 존엄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얼굴을 감쌌다. 숨이 거칠게 들렸다. 나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내용 증명 초안. 7일 내 회신 없을 시 민영사 절차 병행. 그는 종이를 보자 얼굴빛이 바뀌었다. 설마 그걸 진짜 보낼 거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보내. 이미 초안은 완성됐어. 그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가정 망치고 싶어? 너도 결국 나 없이 못 살아. 생활비, 집세, 보험 다 내가 내잖아. 넌 지금까지 한 번도 큰 결정을 내려본 적 없어.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아니, 나는 늘 결정을 내렸어. 참을지, 버틸지, 침묵할지. 이제는 다른 결정을 내릴 거야. 지킬 건 체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그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소연이든 누구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다시는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증거 앞에서 할 수 있어? 내 손이 영수증, 명함, 메시지를 차례대로 가리켰다. 이건 지나가는 인연의 흔적이 아니야. 이건 생활이고 선택이고 배신이야.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너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일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상처는 치유되지만 무시는 영원히 남아. 방 안에 정적이 깔렸다. 그때 창밖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창문 불빛이 스르르 꺼졌다. 남편은 불안한 듯 시계를 바라봤다. 나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길게 늘렸다. 그 침묵이 방 안을 올가매는 밧줄처럼 팽팽해졌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와 손을 뻗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소연이랑은 끝낼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멈추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나는 내 존엄을 버리는 거야. 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선을 넘어왔어.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공기만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라디오 옆에 붙어 있던 구겨진 명함을 탁 내려놨다. 이 증거들 전부 정리해서 내일 915구청 1030 카드사 1520 해송 인쇄소에 제출할 거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릴 뿐이었다.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내 반론은 끝났어. 손끝에서 구겨진 명함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정적 속에서 초인종 소리만이 날카롭게 이어졌다. 나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손잡이에 닿기 전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그리고 나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낯선 숨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아침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가볍게 치솟았다. 향이 진하게 퍼져나가며 밤새 굳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정리해둔 장부와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펜을 들고 첫 줄에 새로운 합일이라고 적었다. 숫자는 아직 작지만 방향은 확실했다.
잔잔한 기분이 손끝에서 퍼져나갔다. 창밖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굣길에 장난을 치며 지나갔다.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었다. 나는 곧장 답장을 쓰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잠시 망설였지만 커피 향이 마음을 지켜줬다.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원하는 거 뭐든 고칠게. 나는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대화의 빈틈을 메웠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시 가구처럼 앉아주는 거겠지.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예전처럼이라니. 예전은 이미 부서졌어. 체면과 침묵으로만 이어진 집이었잖아.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애써 붙잡으려 했다. 그래도 부부잖아. 남들은 다 참고 사는 거야. 내 웃음은 짧고 단호했다.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존엄을 지키고 싶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고요 속에서 구두 밑창이 돌길을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내가 선택하는 삶. 그는 다급히 끼어들었다. 당신은 지금 착각하는 거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돼. 그게 현실이라면 나는 그 현실을 견디는 쪽을 택할 거야. 다시는 속지 않는 편이 더 낫지.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 아침 공기가 좋네. 오늘은 시장이 활기차더라고. 그의 얼굴은 화들짝 굳었고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아주머니. 저도 곧 다녀오려고요. 일상의 따뜻한 인사가 오히려 답이 되었다. 남편은 그 장면에서 더 초라해 보였다. 남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끝내고 싶은 거야? 이혼 서류까지 내겠다고.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미 준비했어. 미뤄둔 내 삶을 시작해야 하니까. 도장의 붉은 잉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잡지 않았다. 넌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외로움은 선택이지만 배신은 강요야. 나는 내 선택을 택할 거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람이 지나가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크게 벌려놓았다. 그는 마지막 시도로 다시 말했다. 나한테도 기회가 필요해. 그동안 당신이 참고 살아준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 10년은 뭐가 되는데?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10년은 내가 버틴 시간이지 우리가 함께 쌓은 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무너뜨릴 것도 없어.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손가락 끝까지 떨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저녁 방송에서 진행자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읽는 듯 했다. 나는 라디오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일 은행 920, 주민센터 1100, 해송 1400. 종이를 접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나를 위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절차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이다. 냄비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소박한 냄새가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이 놓였다. 저녁 무렵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나 때문이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손가락 위에 남은 커피잔의 따뜻함이 대신 대답이 되어 주었다. 메시지를 지운 뒤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며 남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잔향처럼 남았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골목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어제와 다른 표정을 가진 나를 보았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나는 창틀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오늘을 지켰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장부의 마지막 여백에 적었다. 오늘의 합 0, 내일의 합 2. 숫자는 아직 작아도 방향은 분명히 앞을 향해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글자를 손바닥으로 덮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들이 조금씩 봉합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 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림자는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기척은 오래 머무를 듯 문을 두드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고 정적은 더욱 짙게 깔렸다. 현관 앞 그림자는 결국 벨을 누르지 않았다.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기척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내 심장의 박동과 여전히 흐르는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나의 긴 밤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이 방 안구석의 먼지를 반짝이게 했다. 포근한 온도가 온몸을 감쌌고 마음은 전날의 긴장과 달리 의외로 단단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루를 준비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창가의 화분이 새빛을 머금은 채 흔들렸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장부가 있었다. 나는 장부를 펼쳐 여백을 살폈다. 거기에는 어제 적어둔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늘의 합 0, 내일의 합 2. 그 글자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냄새가 퍼졌다. 쌀 씻는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촉감이 따뜻했다.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집안 구석까지 번져갔다. 어제의 차가운 긴장 대신 오늘은 소박한 냄새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냄새를 오래도록 들이마셨다. 밥알이 투명해지며 익어가는 순간 내 마음도 서서히 투명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주민센터 직원 박 과장이었다. 어제 말씀하신 서류, 오늘 11시쯤 오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오늘 꼭 가겠습니다.
이제는 절차가 나를 끌어주는 길잡이 같았다. 서류를 챙기는 손길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길을 나섰다. 골목길 바닥에는 새벽비가 남긴 물웅덩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햇빛이 비치자 작은 파도가 일듯 반짝임이 번졌다. 나는 그 위를 조심스레 걸어 나갔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아이들이 뛰어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일상의 풍경이 나를 환영하는 듯 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동복을 입은 이웃, 손주를 데려다주는 할머니, 출근길 청년. 서로 다른 삶이 모여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브레이크 소리가 낮게 울렸고 나는 차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오늘도 자신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라디오에 적힌 연필 글씨 해질녘 등불을 떠올렸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 삶의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내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하니 번호표 기계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손끝으로 버튼을 눌렀다. 108번. 기계음이 또박또박 울렸다. 숫자가 주는 확실함이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창구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기다리는데 종이 냄새와 복사기 열기가 섞여 현실감을 더했다. 직원은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위임 무효 확인서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추가 확인서 일부. 작은 절차 하나가 내 삶의 질서를 세워주고 있었다. 점심 무렵 시장에 들렀다. 장터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 과일 껍질의 달콤함, 삶은 옥수수의 뜨거움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과 흥정 소리가 오랜만에 활기차게 들렸다. 나는 손에 사과 2개와 미역 1단을 들고 걸어 나왔다. 소소한 장바구니의 무게가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눌러주었다. 한 상인이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벽돌 건물 옆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박씨 인쇄소의 희미한 간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간판이 삐걱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습관은 결국 사람을 가리킨다. 그 말이 다시 내 가슴에 박혔다. 과거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는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문 앞에는 우편물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주워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절차였다. 라디오를 켜니 낯익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기타 선율과 함께 남편이 좋아하던 옛 노래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볼륨을 낮추고 조용히 귀 기울였다. 노래가 흘러가는 동안 내 삶도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적었다. 오늘의 합 3, 내일의 합 4. 숫자는 여전히 내 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숫자와 절차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삶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밤이 깊어졌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삶은 늘 불완전하고 선택은 늘 불안하다. 하지만 존엄을 지킨 사람의 길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나는 오늘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내일은 숫자로 이어지고 그 숫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다시 살아간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